거의 한 2분 정도 빼고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자우리 상담센터 소개를 먼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리과학부하고 여러분하고 투탑으로 진짜 빨리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땡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 자연과학대학 학생상담센터 이름이 자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 자는 자연대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자연대 울타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도 이제 자우리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상담센터인데 상담은 사실 여러분들 뭐 아주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학교, 고등학교나 뭐 이전 학교에서 이제 상담센터가 있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우리에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희가 상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개인 상담, 심리 검사, 찾아가는 상담, 이렇게 이제 3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상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괴로운 일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좀 이런 이야기는 그 뭐 심리 전문가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주제가 있으실 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신청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워크인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는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좀 우리 그 자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연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죠? 거기 오른쪽 아래인가 이렇게 보면은 자우리 상담센터 배너가 있어요. 그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인트라넷으로 저희 상담센터의 그 스케줄, 저희가 비는 시간, 요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때 공강 시간이고 좀 심심하니까 센터 구경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심리검사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예약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컨펌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오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신청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라는 거가 1회 그 단회 상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묵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몇 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접수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지, 그 다음에 적당한 상담자가 누군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상담자가 정해지면 매주 이렇게 이제 오셔서 정해진 시간에 하시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심리검사인데요. 심리검사는 내가 내 얘기를 막 하거나 뭐 깊게 들여다보고 싶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의 어떤 심리적 면모를 좀 살펴보고 싶다, 검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 신청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정신건강, 성격, 진로, 대인관계, 지능,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심리검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의 맨 앞에 있는 게 지금 MMPI2라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게 바로 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적응이라든가 뭐 정신건강 이런 측면을 체크해보는 검사라서 저희 검사 중에 가장 헤비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항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았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진로와 관련된 스트롱 검사나 뭐 학습 유형 검사, 진로 탐색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유형인지 이런 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새 MBTI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던데, 저희가 MBTI 또 뭐 TCI라고 해서, 사실 지난주 20학번들은 신입생
20년도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 오늘 하신 거 똑같은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TCI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TCI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해보실 수 있는 거고, 대인관계 검사도 있고 지능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상담이나 심리검사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찾아가는 상담인데, 이거는 저희가 16년도에 처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 오셔서 보통 1대1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찾아가는 상담은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학생회나 아니면 뭐 동아리나 아니면 이렇게 335 우리 학부 또 동기 이렇게 이제 몇 명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찾아가서 검사도 실시하고 뭐 해석을 워크숍 형식으로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10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참여율이 적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낌없이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었거든요. 야심차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설 프로그램이 아니고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특별한 시기마다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심리 특강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가을 학기에 해요. 그래서 가을 학기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되게 자주 보시기 때문에 시험 기간을 이렇게 피해서 그 11월 초 정도가 가장 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1월 초에 1회 실시하고 있고요. 500동 건물 1층 모가몰에서 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시면 맛있는 샌드위치도 드리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도 여러분들께 리퀘스트를 받아서 매년 다르게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응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추첨으로 5분 정도 카페라떼 한 잔씩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많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생들이 더 많으시고 학부생분들은 더 다른 재밌는 게 더 많으신지 우리 21학번 새내기들은 저희가 올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줌으로라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걸 했는가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뭐 영화와 우리가 느끼는 불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도 했었고, 자존감을 부탁해 또 뭐 굿바이 스트레스 해서 마음 챙김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미루기 탈출합시다. 여러분들 그 미루기 이런 주제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주제가 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대학생들한테 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해서 지금까지는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게 못했고,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설하게 되면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드리거든요. 메일도 드리고 뭐 문자로도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보시고 시간이 맞고 그러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뭘 하니까 이제 봄에도 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봄 축제 때 저희도 부스 하나만 좀 달라고 이렇게 학생회 쪽에 부탁을 드려서 부스를 차려놓고 성격 궁합 봐드리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저희가 관상만 보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간단한 검사가 MBTI여서 그거를 이제 해서 어떤 점 때문에 주로 싸우시겠네요 라든지 뭐 어떤 점은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재밌게 풀어내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가 혹시 안 되더라도 군대에 다녀오신 이후라도 아니면 뭐 내년, 후년이라도 있을 때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팀 차원에서 하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 프로그램도 신입생 심리검사, 그림검사, 지능검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신입생 심리검사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우리 센터에서 되게 중요한 행사이자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걸려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도 이제 내가 들인 시간만큼 노력한 게 있으니까 결과도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지금으로서는 줌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짧게 뭐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이 검사가 조금 내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별로 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도 저희가 하나씩 해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는 그림 검사, 여름 방학 때는 지능 검사 이렇게 하는데, 그림 검사는 여러분들 뭐 아시죠? 많이 매스컴에서 좀 보신 적 있죠? 네. 네네. 뭐 이렇게 뭐 그리던가요? 네, 맞아요. 집, 뭐 나무, 사람 뭐 이런 거 그리라고 해서, 그 옛날에 막 무한도전, 여러분들 아마 한 유치원 정도 다닐 때 그때 그 무한도전 멤버들도 이 검사를 하고 결과를 막 해석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투사 검사기 때문에 보검사하고 표준화된 검사하고 이렇게 세트로 해서 성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림 검사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는 지능 검사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능 검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필로 하시는 검사가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검사자하고 여러분이 오시면 이렇게 딱 둘이 앉아서 007 가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과제를 이렇게 내드리면 그거를 수행하시고, 그게 이제 평가가 돼서 IQ가 나오는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개인용 지능 검사고 되게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라 상설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방학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우리 자연대 분들은 이거 신청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설하게 되면 또 안내가 가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위치 및 이용 시간 안내인데요. 저희가 그 위치는 그 지구환경과학부가 500동에 있는지, 제가 한 501동에 좀 위쪽에 연구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500동, 그 중에서도 이제 501동 3층에 있어요. 그래서 500동에 그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요. 1층에. 거기 진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줄을 서고 그러거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오시면 저희 자우리 가는 팻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고 접근성은 좋지만 복도에는 거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기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비용은 무료다. 이거를 이제 제가 꼭 세일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용이 무료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등록금 내신 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4년 그 이상 그 대학생활 하시면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다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밀 보장 절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자우리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저는 이따가 심리특강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심리 검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죠. 네, 오시자마자 1시간 동안 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들어오실 때도 막 온도 체크하고 막 이랬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방 받으신 거 안에 보면은 요 세니타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도 한번 쭉 뿌려주시고,
이제 꺼내놓으시고 수시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로 나와요. 그래서 뭐 쓰시면서 오늘 이거 행사 하시면서 수시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웰컴 투 자연대 신입생 맞이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연과학대학에서 학생부학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부 교수로 있는 최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행사를 이제 순서는 사실 여기 양쪽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네, 제가 다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먼저 이제 개회사를 먼저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회사라고 하면 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사실 이거 있긴 한데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도 오늘도 오시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저희가 또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누구보다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험생이셨으니까 수험생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심리적인 부담감, 뭐 압박감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갑자기 비대면도 하고, 뭐 학교, 학원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리고 대학 입시도 막 연기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그래도 그 힘든 시간을 다 잘 견뎌내시고, 오늘 이렇게 자연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이제 입학하시게 돼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도 사실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죠. 한 2주 전에 했었는데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몇 분들, 좀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도 이게 그렇게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것 같고 학부마다 다르긴 한데요. 화학부도 거의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하고 보통은 이렇게 그 다음에 단과대학 차원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도 다들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연대만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신입생이 한 250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그 5일 동안 나눠서 학부과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요일부터 이 행사를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지구환경과학부 신입생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구환경과학부 신입생이 37명인데 무려 36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멋지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셔서 참 반갑고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여러분들 바로 위에 선배, 20학번 선배들한테는 이런 행사를 못 해줬어요. 작년 이맘때는 막 그 코로나라는 게 막 퍼지면서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도 못했고 그래서 20학번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뭐
서울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뭐 신입생 환영회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없고 갑자기 이제 수업은 또 비대면으로 하라고 해서 수업을 그냥 혼자서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게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그래도 좀 겪어와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좀 지키면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행사가 여러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연대에서 하는 처음 행사에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이렇게 한번 만나서 여러분 동기들 사이에 얼굴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폭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한번 먼저 이렇게 실물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거는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힘든 것도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소통하고 또 소규모 모임도 하고 이러면은 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1년을 잘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 행사를 사실 5일 동안 이렇게 계속 행사를 하는데 뒤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참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잘 도와주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그죠? 무사히 잘 마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절대 마스크 벗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오늘 행사 잘 마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을 이렇게 좀 보시고 눈인사라도 하고 네, 인사 이렇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자, 처음 보니까 되게 어색하죠. 네.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봐도 어색한데 이런 거 없이 온라인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면 더 어색할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지금 졸업식도 있어서 밖에 막 졸업 가운 입고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도 사실 졸업식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고 끝내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아마 3, 4, 5 모여서 사진도 찍고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그때 입학식 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았었지 라고 이렇게 그냥 좋은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이로써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학장님 인사 말씀하고 저희 학장단하고 여기 지구환경과학부 학부장님, 사무장님 오셔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연과학대학 소개와 이제 안어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우리 김수진 선생님께서 자우리 센터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심리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학부 대표가 와서 자연대 학생의 소개와 그리고 여러분들 학부에 대한 소개, 이제 학부장님하고 이제 교수님들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안 넣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쉬지 말고 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쉬는 시간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다닐까봐 일부러 쉬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 잠깐 밖에 나가 바람 쐬고 오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뭐 오늘 시험 보러 오신 거 아니거든요. 네. 긴장을 푸시고 얼굴 이렇게 막 몸도 굉장히 긴장되신 것 같은데 편하게 이렇게 하시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행사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도 많이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희 학장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희 그 자연과학대학의 이준호 학장님이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자연학장 이준호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동기 인사를 나누셨을 텐데 저도 제 옆에 동기가 앉아 있어서 오래간만에 인사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입생들하고는 달리 우리 21학번들은 정말 역경을 딛고 그 많은 수고로움을 이겨내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시게 된 것이고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학장단 전원 다 오셨고 학부장님도 오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 이강근 학부장님 오셨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셔서 약간 겁납니다. 그 다음에 오병권 교무부학장님, 수리과학부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하셨던 최희정 학생부학장님, 여러분과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신 박록진 연구부학장님, 박록진 부학장님은 소속이 어디시라고요? 네, 지구환경과학부입니다. 네, 윤상철 기획부학장님,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계시는 아마 여러분들 여기저기에 포토존도 저희가 준비가 많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 선물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총괄 담당 이사쯤 되시는 학생팀장님 이재순 학생팀장.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하면 이제 학부 사무실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학부 사무실 가시면 선생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학부 사무실의 대장님, 네, 장정란 사무장님 계십니다. 시험 문제 말고는 못 푸는 문제가 없는 사무장이시니까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셔도 되는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복받은 학생들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그 영국의 서울대학교 군대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다가 흑사병이 돌아서 코로나19랑 비슷하게 학교를 못 갔죠. 2년인가 학교를 못 가서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사회적 격리를 당한 때에 만류인력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칩거하면서 그에 버금가는 그런 업적을 이미 큰 걸 하나 달성하셨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입학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학생부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입생 OT 때 얼굴도 아무도 모르고 눈만 보고 우리가 다 서로를 알아봤어 라는 게 아주 남다른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연대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강의부터 실험까지 다 비대면
학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0학번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늦된 OT를 해줬는데 이 강의실에 와본 사람 보니까 한 반쯤 되고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시험 보러 왔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시험 보러만 온 거예요. 1년 중에. 근데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와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래들끼리의 문화도 중요하고 동아리도 중요하고 봉사활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연과학대가 특히 실험을 통해서 하는 이런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조교한테 실험시키고 수강생은 그 결과 받아서 리포트 쓰는 굉장히 편한 1년을 지난해 보냈단 말이죠. 근데 실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실패를 해야 그 실패를 딛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인데 실험은 뭐 실패한 실험은 비디오에서 지우기 때문에 성공한 실험만 여러분들이 거의 다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밖에 안 돼서 올해는 지난 한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역 수칙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 그런 주기적 신속 검사를 서울대학교가 좀 전향적으로 도입을 해서라도 최소한 자연과학대학부터라도 좀 열고 특히 연구실들 열고 그다음에 우리 학부생들의 실험 교육을 열고 그다음에 수업은 아마도 대면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정도까지는 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 지난달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어쩌면 1학기 때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대학을 다니기보다는 실제로 캠퍼스에서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으로서 지냈던 시간하고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인 거거든요. 수험생으로서는 있는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지만 자연과학을 하는 자연과학도로서는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패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죠. 실패하면 그게 손해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을 4년 동안 또는 뭐 이상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를 즐기기까지는 좀 겁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마음. 실패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도 하고 모든 어마어마한 과학자들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실패를 한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학점 망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되어서 서로의 어떤 면 때는 선의 경쟁도 좀 하고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는 그런 자연대 학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이 여러분들 이제 가장 좋은 젊음의 시절이거든요.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40년 넘었는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4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눈 깜짝할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걸려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걸려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어깨에 무거운 짐도 있고 자유로움도 있는 그런 멋진 대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졸업식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죠? 매 2월 8일 마지막 주 금요일이 졸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메인 졸업식 날인데 여러분들은 입학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졸업생들은 지금 어딘가에 구석구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즐거운 날이겠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인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인공이시기를 기대를 하고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 또 소개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딱 다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장님, 부학장님 5일 동안 계속 나오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들도 많고 그다음에 학부장님, 사무장님도 지금 학부 일 때문에 바쁘시고 하셔서 이분들은 이제 이만 이 자리에서 이제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요. 아마 학부장님하고 연구부 학생님은 또 오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시간에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다른 행사를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뭐 여기 시험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면접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해서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옷을 다 똑같이 미리 입고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들이 아주 사무장님부터 시작해서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아마 다들 이미 이제 소속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연과학대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부 소개는 나중에 뒤에 따로 해주실 것 같고요. 자연과학대학의 이제 공통된 얘기, 이제 여러 학부의 공통된 얘기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자연과학대학이 이제 세계 20위권 대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QS 랭킹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팩터를 가지고 그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이 얼마나 우수하냐, 그다음에 뭐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뭐 세계화 정도,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얼마나 많냐, 뭐 외국인 교수가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랭킹을 매기는데, 이제 자연과학대학은 이제 서울대 전체에 비해서 이제 더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20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좀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계 20위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과학대학은 그 크게 학부는 이렇게 6개 학부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과학부, 그다음에 통계학과, 그리고 물리천문학부, 물리전공, 천문전공 있는데 하나의 학부고요. 그 다음에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그래서 이렇게 학부는 6개 학부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 신입생이라서 사실 그 다음 뭐 이후에 학부 졸업 이후에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대학원 과정은 만약에 연구에 계속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대학원 진학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대학원은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학부에도 이제 대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뇌인지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융합 연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그 각 학부에서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학부가 같이 함께 연구하면 좋을 그런 그 협동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협동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구환경과학부에 있지만 뭐 다른 뭐 통계학과랑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대학원을 가셔도 좋고 이런 다양한 그 협동과정에 참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구환경과학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교수님이 몇 분 정도 계시던가요? 지원부 교수님 몇 분 정도 계세요? 잘 모르겠죠? 지원부에는 37분 교수님이 계시고요. 지금 자연과학대학은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큰 단과대학이고 지금 다 통틀어서 교수님만 230분 정도 계세요. 네. 그리고 학부랑 대학원 학생 통틀어서 2,000명이 넘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런 도와주시는 또 직원 선생님들까지 하면은 거의 2,500명이 넘는 그런 큰 단과대학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학생과 교수의 비율 뭐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이걸로만 비교를 해보시면 교수님 한 분당 학부생은 한 5, 6명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정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다른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학번별로 나눠서 보시면 여러분 학번에는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긴밀하게 잘 챙겨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하고는 사실 친하게 긴밀하게 잘 지내시면 좋죠. 보통 장학금 신청할 때만 사인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교수님하고 잘 지내시면서 뭐 학업 상담이나 진로 상담 이런 것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도 교수님이 어사인이 되면 지도 교수님이 아마 먼저 연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한번 먼저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캠퍼스에 오늘 한 2번째쯤 오셨을까요? 그죠? 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여기 정문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좌회전에서 가면은 큰 도서관 건물이 있는데 행정관 쪽으로 가는 데가 있죠. 여기에 이제 가면은 셔틀버스가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직진해서 오면 여기에 이제 500동 크게 자연과학대학이라고 써 있는 건물이 이제 500동이고요. 이제 자연대 행정실은 여기 이제 501동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 501동에 일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5-1동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25-1동 여기 바로 길 건너서고 저희는 지금 26동에 있죠. 26동에 있고 여기 24동도 있어요. 여기 지구환경과학부.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지구환경과학부가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서 있네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근처에서가 여러분들 이제 생활 반경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63동 여기가 이제 학생회관 학관이고 저희는 바로 뒤에 건물 26동에 있죠. 네. 아까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26동에 와서 행사를 하면서 이공학번 학생들한테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시험 보는 건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건물이 실제로는 그 기초과학 실험실습 연구동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과학 실험을 하는 그런 연구동으로 새로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층마다 학부별로 이렇게 나눠서 실험 실습할 수 있게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19년 2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 건물이죠. 그래서 2019년 2월에 오픈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잘 쓰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못 썼죠. 네. 1년밖에 사용을 못한 새 건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물에 와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여기 자주 오셔가지고 실험 실습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이제 뭐 대면 수업이나 시험 보거나 하실 때 여기나 아니면 여기 500동 쪽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그 주요 학생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1학년 때는 조금
그 시기를 잘 몰라서 놓치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1학년 때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 루틴하게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뭔가 내가 신청 제대로 제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일 때랑은 다르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챙기셔야 돼요. 이제 누가 옆에서 이거 해라 이렇게 때 맞춰서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학부 사무실에서 다 공고해주고 하지만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연락해서 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이제 수강 신청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스스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되면은 여러분 입학식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지만 입학식을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아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시작하면은 보통 한 학기가 3개월 반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6월 중순이 되면 1학기가 종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과제물 제출 뭐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 장학생 신청서 제출하는 기간이 있어서 요거는 또 놓치지 말고 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또 여름에 계절학기도 있거든요. 계절학기를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5월 초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신청 기간에 또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절학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면 종강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보통 계절학기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8월 첫째 주면 끝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8월 달 중간에 이제 2학기 수강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수강 신청하시고 재학생 등록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1학기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다시 2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도 9월 1일부터 한 3개월 반 정도 해서 12월 14일 되면은 종강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장학생, 다음 학기도 장학생 신청 미리 하셔야 되고, 이것도 또 계절학기를 듣고 싶으시면, 아마 10월 달쯤에 계절학기 신청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강하고 나서 한 또 일주일 있으면 또 겨울 계절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2월 초에 계절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학생 등록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1년이 이제 훅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내가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뭐 벌써 졸업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저 지도학생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1학년, 2학년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게 벌써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루틴하게 가다 보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장학생 신청서 제출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연과학대학에서 학부생을 위한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장학금 종류는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회장학금, 자연대장학금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학금 그 교내에서 주는 특히 이제 소득분위 기준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이게 맞춤형 장학금, 선한인재 장학금, 뭐 유학생 해외 수학 장학금 이런 것들은 소득분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돼요. 국가장학금 소득에 따라서 1, 2 유형으로 신청을 하셔야 여기서 이제 소득분위가 결정되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맞는 또 장학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분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도 우리나라 자연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희한테 또 장학금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장학금인데요.
교회장학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1학기 같은 경우에 거의 18억이 넘죠. 2학기에도 한 15억 3,900 정도, 2020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학기가 조금 더 교회장학금이 많아요. 그 말은 이게 1학기에 받으려면 그 전에 한 11월, 12월 되면은 막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또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 이 장학금은 이제 주시는 분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준에 잘 맞는지, 그 요건에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대에서도 또 생활비 보조 형식으로 해서 꿈의 사다리 장학금, 온초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중복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걸 받아도 이것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격 요건이 되시면. 근데 다른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안 된다고 또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된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장학금을 받으시면 이거는 못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복 수혜나 아니면 자격 요건 이런 거는 장학금마다 다 다르니까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특별하게 뭐 어디 출신인 경우에 장학금이 지급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학부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락이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잘 챙기셔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챙기시고 졸업 전공 선택은 사실 나 이제 입학했는데 무슨 졸업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다른 기타 전공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하신다면 이제 2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 수강할 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 많은 학생들이 단일 전공으로 많이 졸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여기서 그 필수 되는 과목, 선택 과목 다 들으시고 단일 전공으로 졸업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수리과학부에도 관심이 있다. 아니면 물리학부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복수전공은 2개의 메이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강하는 과목이 더 많은 거예요. 부전공은 지구환경과학부 메이저,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는 좀 그 필수 선택이 좀 적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복수 전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들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뭐 한 과목이 모자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여러분이 스스로 잘 챙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연합전공이라고 해서 계산과학 전공, 제가 알기로 이것도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연합전공이라고 알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 전공 선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고 싶은가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교양 과목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전공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과학대학에 들어오셔서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실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론 과학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기초 연구 실습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게 되는데 대학원에 가서도 내가 뭔가 연구실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학부생일 때 미리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 연구 인턴십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은 여러분이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지금 이제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교양 과목 들으시고 만약에 또 전공도 미리 또 듣고 싶으시면 이제 들으시고 하면서 본인이 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면서 특정한 연구실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이것도 시도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먼저 그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리시고요.
연락을 드리셔가지고 뭐 방학 동안, 여름방학 동안 이런 연구 인턴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컨택을 하셔가지고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학 동안만 이렇게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유형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기 중에 이어서 쭉 하는 경우가 있어요. 5개월 동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도 들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험마다 어떤 경우에는 실험 하나가 좀 되게 긴 실험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업 들으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거는 생각해 보시고 수업 들으면서 잘 하실 수 있으면 사실 유형 2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방학 동안만 내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유형 1도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다 마치면은 저희 자연과학대학에서 사실 장려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고하셨다고 이제 이 60만 원 내지는 이제 90만 원을 장려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턴십 제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 미리 이거 뭐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2학년 여름방학 때 하고 또 겨울방학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해보시면 되고 또 자연과학대학에서 이제 포상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적 우수자 포상 이거는 15학점 이상 들으면서 평점이 4.0 이상 쉽지 않은 학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수한 학생한테는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매 학기마다 성적 우수자 포상, 학장님 포상을 하고요. 이게 학기마다 이거를 쭉 쌓여서 졸업할 때까지 평점을 3.6 이상 유지를 하시면 우등상, 3.9를 유지를 하시면 최우등상 이렇게 드립니다. 그 중에서 또 성적이 제일 좋으신 분은 이제 저희가 최우수 졸업자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500동에 가시면 이제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상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 포상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그 성적도 중요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옆에서 또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자연대 학생회 설명하러 또 학부 대표가 와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런 학생회 활동에 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한테는 저희 학장님이 또 모범 학생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런 또 포상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보시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뭐 정말 너무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혼자 그 어려움을 갖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그럴 때는 사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저희 자연대에 상담센터 자우리가 있어서 원하시면은 언제라도 저희가 심리 상담 해드리고요. 그 학교 차원의 또 심리 상담 센터가 있어요. 대학생활문화원 저희가 대생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또 진로 상담, 학업 상담 뭐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도 저는 학생들이 또 개인 상담하러도 많이 오더라고요. 교우 관계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편하게 또 지도 교수님하고도 상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나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인권, 성평등 문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인권센터로 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서 다들 이렇게 도와드릴 준비가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우리 상담센터는 아까 설명을 하셔서 제가 따로 안 할 텐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3층에 501동 3층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안내가 있고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워크인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예약하셔도 되고 이제 상담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자연대 행사가 꽤 많이 있어요. 오늘같이 이런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보통 이제 세터 행사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행사도 잘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또 성취감도 느끼실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봉사 실적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이런 공개 강연이나 체험 캠프, 자연과학 콘서트, 그 다음에 그 자연대 학생회에서 항상 여름에 이 과봉을 가거든요. 과학 봉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좀 교육적으로도 여건이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마 자연대 학생회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이런 일이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나름 느끼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봉사 실적도 인정을 받으셔서 이런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연대에 대한 소개는 제가 이쯤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학부에서 또 자세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서 자연대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없으시죠? 저희 자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자연대 홈페이지가 science.snu.ac.k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저희 20학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사실 힘들었는데 어떻게 잘 견뎌냈나 코로나 극복 수기 공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6명의 학생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공모 수기를 한 게 나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잘 지냈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동기들 사이에도 좀 공유를 하고 싶고 또 21학번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코로나라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서 힘들지 않았을까 했는데 정말 역시 서울대 자연대 학생들 정말 알차게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그게 대학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최우수상은 저희가 전체 다 올려놨고요. 나머지 우수상, 장려상 5편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그냥 짧게 발췌해서 조금씩 올려놨어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 공통된 얘기가 처음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혼란 그 자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그냥 이 코로나에 휩쓸려 가면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참 많이 잘 지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학번 학생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듣지 못해도 이제 동기들 오늘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 선배들이 옆에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요. 올해 입학하는 21학번 후배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연대 소개는 마치고요. 지금 5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질문은 없으시더라고요. 다들 질문이 없으셔서 다 잘 이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언어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명예서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 코드가 뭔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언어 코드. 언어 코드가 뭘까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항상 들어보신 분 있냐 그러면 시킬까봐 그런가 아무도 안 들어봤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시던데, 네. 이 언어 코드가 사실은 그 웬만한 미국 명문대에서는 다 도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있죠. 국내에서는 사실 육군사관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한동대에 이어서 저희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자연과학대학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2월달 오리엔테이션 할 때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라고 했더니 이게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2017년 2월 15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언어 코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기사 타이틀을 보시면 뭔지 대충 아시겠죠? 네. 학생 양심에 맡긴다. 학문의 정직성을 지키자. 이제 이게 사실 언어 코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학문의 정직성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보니까 또 가치관도 다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사실 이런 모든 사람이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전혀 나쁘지 않은데, 이런 같이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뭐 이건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이거는 안 돼. 하는 그것을 다 같이 지키자 하는 게 이 언어 코드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자연과학대학이라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학문의 정직성을 지키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자연과학 전체 인테그리티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언어 코드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왜 그러면 또 서울대 내에서 자연과학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냐? 이거는 결국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다 보면, 자연과학을 하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계속하게 되면 연구의 진실성과 또 연관을 짓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딱 보여줬을 때 이 데이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반 대중들이 사실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존하게 돼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신뢰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중요성을 이제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언스를 하는 과학자들이 일반 대중이 쉽게 이런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 때부터 이러한 것을 책임있게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뭐 교수님들이 막 이거 지켜야 돼. 너희 안 지키면은 뭐 처벌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명예서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연과학대학 명예서약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아까도 우리가 같은 기준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것들은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가장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행동, 뭐가 있을까요? 시험 볼 때 사실, 그죠? 부정행위. 예. 그래서 이거는 다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 답안을 보고 쓸 수도 있고, 자기 손바닥에 막 적어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형태로든 그런 시험 볼 때 행해지는 부정행위는 당연히 아나코드 위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하면 보고서 써야 되고, 그죠? 과제물 제출하고 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반 사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과제물 친구 거 베껴 쓰는 거. 그죠? 이거는 친구 거를 베껴 써도 안 되고, 친구한테 빌려줘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똑같이 이거를 지킨다라고 하면 사실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고, 빌려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빌려줘서도 안 되고, 친구를 위한다면 빌려줘서도 안 되죠. 그래서 같이 실험 실습을 하면 보통 데이터는 서로 쉐어를 하지만 보고서는 각자 쓰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보고서 쓰고 각자가 과제물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제물을 할 때 흔히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거 친구한테 물어서 쓰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도움을 받아서 과제물 완성하기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제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과제물을 내주셨을 때 이거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보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과제물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스스로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내가 문제 푸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떡하지? 친구한테 물어볼까? 너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허락이 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교수님한테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이메일을 드려서 제가 이 과정을 받았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봐도 되고요. 친구랑 같이 이거 문제풀이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클리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허락되지 않은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흔히 할 수 있는 위반 사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표절 문제가 있죠. 표절. 네. 요즘같이 막 인터넷에 데이터 막 온갖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지만 막 예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 내 보고서에 넣으면 딱 좋겠네. 그런 거는 이제 출처를 밝히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아이디어로 다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냥 갖다가 쓰는 그거는 표절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너코드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여러분이 모르고 실수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표절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1학년 때 보고서 썼는데 너무 잘 썼어. A+ 받아서 선생님이 막 칭찬해 주셨어. 근데 다음 학기에 비슷한 과제물이 또 나온 거예요. 이제 다른 과목에서. 그러면은 지난 학기에 쓴 거 제출하면 되겠네? 그거는 이제 자기 표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과제물이 나왔을 때 그 주제에 맞게 자기가 다시 한번 그때 자기의 언어로 써야 돼요. 그렇게 써야지 되는 거고 예전에 했었던 거 그대로 제출하는 거 그건 자기 표절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적발하거나 이러고 싶어 이거 다 확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켰으면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 조작. 이것도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실습하다 보면, 이거 빨리 실험이 안 끝나는데, 이거 좀 더 기다리지 말고, 이거 그냥 했다 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 막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쫙 그래프 그렸는데, 데이터가 여기가 하나가 튀었어. 요 점을 좀 내리면 좋을 것 같아. 그죠? 네, 그거 안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데이터가 튀었으면은 왜 튀었는지를 생각해서 보고서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험은 사실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네. 나중에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예상한 것처럼 해서 쓰게 되면 데이터 조작으로 연구의 진실성에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어쩌면 그것이 또 뭔가 새로운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근데 또 그렇게 나와. 그러면 그건 진짜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그 전에 있었던 과학의 발견 이런 것들 보시면 우연치 않게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이언스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는 정말 절대로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특히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친구 아이디 빌려서 수강 신청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다가 이런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명예서약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분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요.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유의지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이언스를 하는 과학도로서 사회 연구 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지키자 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지키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명예서약을 사실은 다 같이 이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서약을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큰 소리 내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제가 앞에서 크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조그맣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받으신 명예서약서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서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구성원들은 학문의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보고서 작성 시의 표절, 연구 데이터의 위조 변조 등 학문의 정직성을 훼손하는 모든 위반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진실하게 지적 탐구에 매진한다. 그래서 그 밑에 날짜 쓰시고 여러분 소속 학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회색 부분 적혀 있는 거, 나 누구누구는 학문의 정직성에 관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서약을 충실하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진하게 써주세요. 그것을 진하게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명예서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자연과학대학에서만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런 대면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행사를 잘하고 있나?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잘 지켜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개인 위생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만나서 동기도 만나고 또 선배도 만나고 또 반갑고 다 좋은데 뭐 전화번호 정도는 교환하고 나중에 연락할게 이렇게 하고 집으로 곧장 가셔야 돼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또 똑같은 옷을 입고 관악구청 앞이나 샤롯스길을 배회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쉽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친구들 얼굴도 좀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곧장 집으로 귀가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행사 잘 마치시고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온라인에서 또 만나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학부 소개도 하고 그 자연대 학생회 소개, 동아리 소개 할 텐데 거기에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 잘 생활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대면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안업코드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자우리 김수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잘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 이제 심리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우리 김수진 선생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제가 심리 특강 하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 뻐근하실까봐 조금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저는 아까 인사를 했는데 자우리 상담센터의 김수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께 짧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새내기 분들은 직접 부딪히시면서 대학생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하고 스스로 느껴가시는 거잖아요. 옆에서 또는 뭐 먼저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주 생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알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 그 여러분들의 선배들 이렇게 뭐 만나면서 뭐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팁을 드리면 조금 대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내기를 위한 심리특강의 첫 키워드는 공부입니다. 왜 제가 공부라고 했냐면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에게 뭐 공부, 학업, 혹은 뭐 좋은 머리가 좋은 거 이런 주제들은 아마도 이제 특별한 의미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최고라든가 뭐 1등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이 뭐 어색하지는 않은 삶을 살아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전혀 위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흔들릴 때도 있으셨을 거고 뭔가 이게 맞나? 뭐 이런 느낌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스스로를 경험하실 때도 그러한 어떤 타이틀, 뭐 그런 관점이 없으실 수는 없으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계속 따라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최고라든가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넓고 잘난 사람은 진짜 많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나도 어디 가서 이제 뒤처지지 않는 머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친구가 뭐 말하거나 이렇게 문제 풀거나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감탄이 나온다든가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렇게 한층 뭐 업그레이드된 그 배움 수업의 수준에 좀 놀라실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이제 앞에서 막 하시면서 이 정도는 다 알지 뭐 이런 뉘앙스로 하시는데 막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아직 조금 뭐 2%, 뭐 이렇게 이제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도 한두 분만 그런 느낌을 가지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경쟁력을 가져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경험을 뭐 혹시 하실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마음이 힘이 들겠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사실은 뭐 정답 뭐 이렇게 아주 뾰족한 수가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20학번을 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틀. 근데 그때 이제 저 말고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심리특강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주제가 자기 복합성이라는 거였어요. 자기 복합성이란 게 뭐냐면 인간이 되게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면모들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고 그래서 이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떤 한 면 혹은 하나의 경험으로 단정하거나 라벨링을 하면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박나래 아시죠? 예, TV에 많이 나오는 박나래. 저도 이제 박나래를 보면서 처음에는 뭐 잘 몰랐는데 저 되게 마음이 강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박나래가 18년도에 어디에서 이제 특강을 했었대요. 그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내 안에는 개그맨 박나래, 여자로서의 박나래, 디제잉 하는 박나래, 술 취한 박나래 이렇게 여러 모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그맨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희화화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역할, 샌드백 역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괜찮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나 봐요. 또 그게 절대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면모이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했대요. 그게 요새 심리학 학문에서 화두거든요. 이 복합성이라는 게 뭐 탄력성 이런 주제하고 함께 그래서 이 자기 복합성을 가진 인물로 박나래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저도 되게 놀란 게 굉장히 여성으로서의 자기에 대해서도 당당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개그맨으로서도 뭐 생활인으로서도 굉장히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수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나래가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나의 측면으로 단정하지 않고 되게 복합적인 자기 자신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우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뭐 학업 능력이나 지적 능력 이런 부분, 이 분야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복합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자주 들었던 말이라서 예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의대를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든가 뭐 이런 말씀이요. 근데 사실은 자연대에 진학하는 여러분들의 그 가치, 인생에 대한 가치랑 의대가 가진 가치는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의대를 선호하는 가치가 생겼다든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어떤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으냐면 뭔가 지금까지 내가 잘 유능하게 기능해 온 게 굉장히 방대한 양의 지식이어도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확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 이거를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이 대학 과정에서 특히 자연과학 대학에서는 되게 뭐 비판적 사고라든가 문제 해결을 이제 스스로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고 또 그런 지향의 대학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어도 또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연구라는 걸 하게 될 때는 또 이렇게 뭐 직관력 있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이 또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또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가진 학업 능력, 지적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각적이고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자연대학에서는 이제 과학자를 키워내시려고 하고 그거에 가장 가치를 두시는 거는 알겠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상담자로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 내가 가진 게 뭔지 이거를 이제 충분히 잘 발견하시고 그에 맞게 또 이제 미래도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감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혹 또 보면은 그 재학하셨던 고교의 커리큘럼이 대학 방식을 많이 차용했던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또 공부가 수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미처 이제 없었던 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조금 처음에 가이드가 주어지면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해가지고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은 조금 소화하기 수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뭐 과학 공부를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2학년 되고 3학년 됐을 때 누구한테 물어본다, 뭐 어떤 도움을 청한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말은 하지만 또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1학년 때 제일 익스큐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많이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어떤 뭐 도움이든 그다음에 이제 협력이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공부에 대한 가이드를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고 두 번째가 대인관계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과 사랑, 일과 관계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근데 요즘 분들에게는 인간관계도 또 하나의 스펙처럼 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갖춰야 할 어떤 조건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톡 친구가 몇 명이냐라든가 아니면 뭐 스케줄에서 이렇게 약속들이 빡빡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찾는 그런 어떤 약속들이 많이 있을 때 뭔가 내 인생이 되게 괜찮다는 그런 표식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인싸, 아싸라든지 뭐 주류, 비주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 내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인관계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감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 대인관계를 넓게 하거나 뭐 사람을 많이 사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대인관계가 만족스럽고 내가 뭔가를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이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내향적이고 뭐 이렇게 막 사교적이지 않으신 분들이어도 소외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러는데 왜 그러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중에는 그동안의 경험이 괜찮아서 사람 만나는데 좀 어려움이 적은 자신감이 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뭔가 나는 뭐 크게 상관 안 해 뭐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제 속으로는 조금 겁이 난다든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뭐 쫄린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좌우하는 요인을 우리가 매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잘생겨서
뭐 성격이 좋아서 운동을 잘해서 또 재밌어서 술 잘 마셔서 쟤는 환영받고 인기 많고 잘 어울려.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뭐 맞죠. 그래서 그 매력이라는 거가 분명히 어떤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뭐 멋진 외모를 동경하고 또 뭔가 막 잘하는 걸 보면 막 감탄하게 되고 또 재밌는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실제 관계를 할 때 보면 이게 다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하기 좋은 말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거가 이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 혹시라도 이제 사람 관계에서 이제 상처받거나 이랬던 경험이 있다면 그게 잘 회복되고 이렇게 좀 힐링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관계 맺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관계 맺는 힘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조금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생각하고 사는지, 뭘 느끼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 이런 거 자기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색깔이 있으면 우리가 관계라는 거가 상대의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아가고 얘는 이런 게 나랑 같구나, 이런 거 비슷하구나, 이런 거 독특하네 이러면서 우리가 사귐을 하면서 그 사람을 깊게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저는 되게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내 색깔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개성이 있다고 하는 거가 뭐 대단한 개인기가 있다든가 되게 독특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뭐 다른 거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매력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의 문제 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발달의 문제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더 개발시키고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유의 세계가 있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존중 이게 있어야지 관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꽤 많고 성향이 그러신 거기도 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내향적이라든가. 그런데 기질로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사람 혹은 외부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도 그것도 성장과 발달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을 생각할 때 자기만 한테만 관심이 있는 어른은 우리가 제일 사절이잖아요. 제일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라 그러지? 후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쭉 그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으시니까 내가 너무 관심이 없다 밖에. 그러면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애들이 안 좋아하고 애들은 뭐 게임 얘기만 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내가 뭐 관심 없는 게임을 막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세 번째 그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게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환상 뭐 이런 건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환상이 깨질 그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꿈을 많이 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잘해보려고 많이 이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별로 없다든가 시큰둥하다든가 뭐 이러면 됐어 나도 치사해서라도 안 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뭐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안전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경험이나 뭐 성장 과정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충분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떨리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뭔가 교수님한테도 컨택하고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다 막 장학금 같은 것도 막 내가 되든 안 되든 뭐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안전하다는 마음이 부족하면 이 해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예. 막 우리가 맨날 듣는 말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대학생활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경험했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건 이제 안전하다는 느낌이 덜해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환상이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불안한 건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36명 전부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동병상련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베이스 캠프가 돼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뭐 학생회 혹은 뭐 동아리 아니면 우리 동기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 마음 붙일 수 있는 이 터전, 이 베이스 캠프를 잘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3학년 되고 4학년 될 때 마음이 안 붙어서 학교 오기 싫을 수도 있고 막 머리로야 알지만 마음이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나는 누구?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말이잖아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의 시기 뭐 기타 등등 그쵸?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멘트로 고민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정말 그 고지고대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내가 괜찮은 존재일까?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뭐 내가 가진 건 괜찮은 걸까? 내가 가진 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 이게 의미가 없어졌으니 나는 더 이상 나한테 남는 게 뭘까? 이런 뭐 멘트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잘 안 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넌 서울대 갔는데 뭐 무슨 걱정이냐 뭐 이런 얘기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야 괜히 배부른 소리 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경험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아마도 대학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거는 청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에요. 심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내 힘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인간의 욕구고 또 쉽게 만족하지 않아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찍질 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김연아가
엄청 독하게 또 그 엄마도 아유 우리 딸 힘들지 쉬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연습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푸시가 사실은 우리를 조금 더 뻗어나가게 하고 또 뭐 챔피언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또 나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스트럭을하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응원하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내 그릇이 그런 어떤 프레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내가 그걸 이겨내면서 잘 할 수 있는 거지만 너무 억지로 프레셔를 가하면 이제 신경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신경증, 뭐 우울증, 뭐 불안, 뭐 이런 거가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푸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압박이 있을 때 유연하게 처리하는 심리적 여유를 갖는 거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별함이나 우수함 여기에만 너무 가치를 두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나 진짜 내가 소외당하기 쉽거든요. 아까 우리가 소외당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말을 제가 하나 생각해 보자면 완벽한 내가 돼야 된다. 완벽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어떤 그 표어를 가지고 사시기보다는 충분히 괜찮은 나인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매 순간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대학 생활을 즐겁고 또 나름 만족하실 수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열심히 스트럭을 하시고 혹시라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러실 때 저희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뒤에는 제가 아까 먼저 땡겨가지고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재밌게 즐겁게 대학생활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실 때도 자우리도 이용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